그것은 전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남극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지로 불리는 히말라야. 그 하늘길 2,400km를 날아가는 길. 히말라야 횡단 패러글라이딩. 경이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날개를 만들어 자유의 비상을 시도했던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 이카로스. 그 꿈을 이어가는 비행. 이제 파키스탄을 출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인도 히말라야로 날아갑니다. 반가워요. 과연 신들의 땅에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20여 년 수많은 히말라야 설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의 순간은 짧았고 그 희열 또한 찰나였습니다. 가정의 고난과 역경 또한 정상 못지않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뷰포인트. 이제 원정대는 본격적인 히말라야 횡단 비행에 났습니다. 여기는 트리치미르가 제일 높고 이쪽에는 힌두쿠시에는 그 다음에 카라코람은 K2가 제일 높고 브로드피크 가샤브룸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왔을 때 이제 마지막에 난가파르바, 여기서 히말라야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힌두쿠시 산맥, 카라코람 산맥, 히말라야 전체가 다 만나는 곳이 이 뷰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지난 40여일간 원정대는 비행과 육로 이동을 거듭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자니 패스, 산두르 패스, 훈자와 곤도고라 등을 거쳐 이제 난가파르밧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난가파르밧. 20대 중반에 제가 올랐던 봉우리입니다. 벌거벗은 산,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난가파르밧. 수많은 산악인들이 목숨을 바친 바로 그곳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가장 서쪽에 자리 잡은 난가파르밧.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들은 대부분 인간을 거부하는 삭막한 땅입니다. 그러나 난가파르밧 발치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봉우리를 병풍 삼아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습니다. 산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산을 경비하는 곳 히말라야. 그 속에 깃든 사람살이. 인간과 대자연의 조화는 만날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원정 44일째, 대원들이 난가파르밧 비행을 준비합니다. 빨리 센터. 이곳 난가파르밧이 본격적인 히말라야 횡단 비행의 출발점입니다. 이카로스 후예들의 날개가 설산을 배경으로 활짝 펼쳐집니다. 대원들은 곧장 비행 목표점을 향해 방향을 잡습니다. 자, 루카를 라키오토 빙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겨우 이 라키오토 빙하에서 비행의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난가파르밧. 갑작스런 난기류가 대원들을 덮칩니다. 서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
노련한 비행술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다행히 기류가 안정되면서 그토록 바라던 난가 파르바 비행이 이뤄집니다. 함영민 대원이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뒤로 엄청난 눈사태가 발생합니다. 자칫 눈사태 후폭풍에 휘말리기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를 아찔한 순간입니다. 히말라야의 경고일까요? 환영일까요? 연이어 눈사태가 발생합니다. 한편 박정원 대장은 눈사태 지역을 벗어나 날고 있습니다. 착륙할 장소를 물색하는 박정원 대장. 본의 아니게 과감한 착륙을 선보입니다. 이인승 텐던튼도 착륙지를 찾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넓은 공터, 최상의 착륙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린 곳이 학교 가까운 곳. 호기심 만발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여학생들은 멀찍이 자리 잡습니다.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의 소녀들. 외부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돼 있죠. 눈썰미 좋은 소년들의 협조. 날개 수습이 금방 끝이 납니다. 오늘이 비행과 야영의 연속. 스카루드로에서 성공적인 난가 파르바 비행.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굴러가는 거리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국경을 넘는 비행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있는 루팔 베이스 캠프에서 인도 국경까지는 여기서 사실은 30km 이내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행을 한다 그러면 뭐 한 두 스물 정도면 30km를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쟁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북 간의 대치 상태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이곳 국경 도시 와가보더만이 유일하게 개방된 출입국 통로입니다. 분쟁 당사국답게 통관 검사는 까다롭게 그지없습니다. 국경, 그것은 인간이 그어놓은 지상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경계선 위에서 이색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경에 몰려든 엄청난 인파. 매일 해질녘에 벌어지는 국기 하강식에 모인 파키스탄과 인도 국민들입니다. 파키스탄인들이 기세를 올립니다. 뜨거운 응원전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파키스탄 군인들. 상대국을 향해 엄청난 함성을 지른 다음 힘차고 빠른 걸음으로 인도 국경 쪽으로 향합니다. 과장된 몸짓, 허세, 으름장. 상대국을 향한 신경전이죠.
대원들은 이런 모습이 이채롭기만 합니다. 마침내 하강하는 두 나라 국기에 상대국보다 먼저 국기를 내리면 안 된다는군요. 뜨거운 응원전과 팽팽한 신경전 속의 국기 하강식. 두 나라가 분쟁국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하는 흥미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로 접근하기 위한 육로 이동. 그 길 또한 험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곳곳에서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산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육로. 마치 일부러 길을 막기라도 하듯 산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꼼짝없이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시간조차 멈춘 듯한 길고 지루한 기다림. 여기는 히말라야입니다. 이번에는 트럭이 아예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굴착기로 저 큰 트럭을 어떻게 세울까요? 궁하면 통하는 법. 트럭을 세우는 것보다 길을 세로 내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었군요. 파키스탄에서 날아서 넘어오려 했던 스리나가르. 동양의 베니스라 부르는 수상도시입니다. 여기는 마켓, 이게 수상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베지테이블 마켓, 이렇게 채소 종류들을 막 파는데 거기 새벽의 수산시장. 요란한 상인들의 호객과 흥정 소리. 삶은 히말라야 호수 위에서도 이렇게 치열합니다. 포테이토? 부식과 과일 구매에 나선 박정원 대장. 바람 부는 날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까요? 외국인 손님 덕분에 횡재를 한 인도 상인의 얼굴이 흐뭇해집니다. 오늘 수입 잡았는데 완전히 내가 오늘 액션이 40이면 수상도시의 밤. 대원들이 특별한 곳에 나타납니다. 아니, 계속 보니까 그래도 볼만하더라고. 계속. 떡소리 진짜 많이 보이더만. 원정 60일째. 두 달 만에 자신의 몰골을 목격한 대원들. 인도 이발사에게 얼굴을 맡깁니다. 인도인의 특이한 눈썹 손질, 보는 사람까지 따끔거리게 합니다. 면도는 대원들의 또 다른 의식이었습니다. 비행 잘 되겠죠? 세기운으로 인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을 따라 대원들의 여정은 이어집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첫 비행 가능 지역까지 이렇게 육로로 4박 5일 1300여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습니다. 대원들의 중간 기착지 라다크입니다. 히말라야 옛 불교 왕국 라다크. 해발 3000여 미터의 고원에 그림처럼 들어앉은 라다크.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광을 하늘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군사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과 얼마 전에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군인들이나 다른 경찰서에 접촉을 했지만은 비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인도에서의 첫 비행.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인간이 만든 벽이 더 높았습니다. 와도 힘들어요. 마침내 적당한 이륙장에 도착한 대원들. 숨 돌릴 틈도 없이 비행 준비를 합니다. 빈통은 뭐에 쓰는 겁니까 지금? 제가 몸무게가 가벼워서요. 비행할 때 적정 웨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로 무게를 맞추려고요. 발라스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중력을 거스르는 비행. 가벼운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안정감과 속도를 위해 이렇게 물배낭까지 지고 날아야 합니다. 맑고 차가운 물. 파키스탄에서 석회석 섞인 물만 주로 마시던 대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정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약수다, 약수. 3,500고지의 약수. 드디어 인도에서의 첫 비행이 시작됩니다. 인도 히말라야 위로의 비행. 궂은 날씨와 강한 난기류, 그리고 고산 등반 등 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파키스탄 비행을 성공리에 끝낸 대원들의 인도 비행. 이제 이곳 인도 히말라야에서 대원들은 본격적인 장거리 횡단 비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브레이크 틀어서 우턴으로 한 바퀴 돌아! 우턴으로!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한 비행팀. 순식간에 고도가 높아집니다. 순식간에 1000여 미터를 상승시켜주는 열기둥. 이런 조건이라면 오늘의 목적지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비행. 그러나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히말라야 하늘.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산 장거리 비행입니다. 산자락을 휘감아 오르는 실핏줄 같은 고갯길. 사람살이의 또렷한 흔적입니다. 히말라야 고갯길을 힘겹게 넘고 있는 차량들. 기는 자 위에 나는 자. 비행팀은 가파른 고갯길을 훌쩍 날아서 넘습니다. 두 시간째 순항. 순조로운 비행이 오히려 불안한 순간. 아니나 다를까 히말라야의 하늘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 앞에 지금 비가 쏟아져 빈지 눈인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도도 10km 내외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빠른 탈출을 위해 텐던팀의 함영민 대원이 스파이럴 비행수를 부사합니다.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수직 강화하는 스파이럴 비행. 지구가 너무나 빨리 도는군요. 점점 가까워지는 대지.
하면서 빨리 찾아 나무. 저기 어디? 저기 빈터인데. 빈터 거기 어떻게 내려? 안 돼? 잠깐만. 나무 있다. 아, 나무야 나무. 아이씨 나무. 착륙장이 마땅치 않은 절박한 상황. 지붕. 어? 남의 지붕이잖아. 내릴 데가 없어 내릴 데가. 요 밭에 있다 요 밭. 요 밭. 나무 없지? 오케이. 나무가 없잖아. 오케이 없어. 가까스로 찾은 공터.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요? 잘 봐. 오케이. 마치 날개짓을 하듯 브레이크 줄을 당기며 제동을 거는 함영민 대원. 그러나 목표 지점을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가면서. 안돼. 다리 발차기. 안돼. 됐어. 괜찮아? 괜찮아. 텐던팀을 구한 것은 사과나무. 충돌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충격이 완화된 것입니다. 예, 이 나무 아니었으면은 저희 지금 갔습니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지금 홍 팀장 기체 위에 떠 있습니다. 불시착한 텐덤팀의 기체가 홍필표 팀장 눈에 들어옵니다. 뭐야 이거? 국가대표 출신답게 노련하게 나뭇가지 사이를 빠져나오는 홍필표 팀장. 안전한 착륙. 환영 인파가 금방 다가왔습니다. 애들이 이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해. 아이고. Your English? Speak? English. Oh, very good. Your name? 텔레시? 아이들과의 통성명. 텔레시카. 텔레시카. Ah, I don't know. Your name? Tanishka. Niharika. Huh? 니하리카. My name Oh. Tanishka. 텔레시카 니하리카. 이름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고 악수로 마무리합니다. 반가워요. 금방 불어난 환영 인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여자아이가 급기야 날개 속을 살펴보는군요. 텅 빈 날개. 살짝 실망했을까요? 자, 하나, 둘. 사과나무 수습에 나선 텐덤팀. 힘을 보태는 히말라야 아이. 망설임 없는 그 몸짓이 참 기특하죠. 하나, 둘. 됐어. 히말라야는 유난히 사람이 반가운 곳입니다. 산골 마을 어느 가정으로 뜻하지 않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한 음식과 한데 히말라야의 속살입니다. 이 집안 최고 연장자가 자리를 함께합니다. 아버지. 코리아 아버지. 아버지 깨우거든. 아버지. 많이 받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서도 아버지는 우리말 아버지와 같습니다. Old मतलब 52. 많이 받아. 아들은 신둘, 아버지는 올해 100세입니다. 히말라야의 얼굴, 그대로 산을 닮아 있습니다. 마을에 힌두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힌두 신이 이 계곡으로 모여든다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3억 3천의) 힌두 신을 믿는 히말라야 사람들. 신의 뜻을 받들고 신과 함께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신께 바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 행운과 안녕을 아낌없이 나누고 기원하는 사람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히말라야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날개가 창공에 떠있는 인도의 비르. 이곳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패러글라이딩 명소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항상 이렇게 북적이는 곳이죠. 박정원 대장이 이곳에서 아찔한 경험을 한 러시아 패러글라이더를 만납니다. 그의 날개가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When I fly in the thermal, I'm looking in the inside thermal, and when I look in outside, I see two eagles on distance 3 or 4 meters. 그때의 상황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군요. 출발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창 비행 중일 때 갑자기 날아온 독수리가 그의 날개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독수리가 산줄에 얽히면서 날개는 찌그러져 부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는 추락. 다행히 보조 낙하산을 펼쳐 하강 속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여전히 날갯줄에 얽혀있는 상태. Ребят, я падаю на запаске, мне нужна помощь. В меня влетел орел, мне сложил весь параплан. На дерево, на дерево. 보조 낙하산을 펼쳤지만 추락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와 부딪히면서 큰 부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Жив, цел, орел! Фух, заебись! Фух. Висел. 함께 추락한 독수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Так, есть контакт. 놀랍게도 독수리 역시 아무 부상 없이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간다고 이렇게 쭉 가고 강이 하나 있어요. 비행팀은 이곳 비르에서 장거리 비행을 준비합니다. BJ 어디 갔나? BJ한테 대충 어차피 어차피 거쳐갈 거면 형님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BJ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치면 다시 항로를 점검하고 개인용 GPS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포인트 자체를 입력해가지고 이 GPS가 항상 그 방향으로 가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항법과 비슷한 건데 이제 조정은 우리가 하지만은 이 GPS는 자동항법 장치처럼 이제 그 위치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계속 가르치는 거죠. 비상 착륙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파일럿의 경험이 중요하죠. 어떤 그 지형, 그곳의 지형과 바람, 그리고 열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마른 풀이 많다든지 돌이 많다든지, 그리고 늪지처럼 원포하게 되어 있는 어떤 훈지 형태가 있다든지, 그런 지형을 찾아가지고 파일럿가 결정을 하죠. 아, 저 포인트에 열이 있겠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비르 활공장. 이륙은 가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활공장답게 비르 상공에는 상승 기류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고도를 높이는 대원들. 박정원 대장은 이 비행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엑시말라야 횡단을 계획한 지 5년입니다. 첫 대상지로 제가 왔던 곳이 바로 이 히말찰 프라데시의 비르였습니다. 5년 만에 오늘 다시 와서
이곳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비행,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 꿈의 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오, 구름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난 구름. 휩쓸리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함영민 대원의 다급한 만류. 그러나 날개는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건너가! 건너가! 이미 구름 속에 갇혀버린 상황. 파일럿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을 잘 보세요. 패러글라이딩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을 금방 잊어버린다고. 구름 속의 이 비행. 헬리콥터 등 다른 어떤 장비로는 촬영할 수 없는 진귀한 장면입니다. 노련한 박정원 대장. 구름 속으로 비춰드는 희미한 태양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나갑니다. 그렇게 10여 분에 걸친 캄캄한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구름을 벗어납니다. 아찔했지만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적인 구름 속 비행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박정원 대장. 다시 여유를 되찾는군요. 그의 날개가 다시 고도를 높입니다. 구름을 벗어나자 다시 만난 열기둥. 발 아래 펼쳐진 신세계. 끝없는 설산봉우리. 모든 게 히말라야 설산입니다. 스트레스가 드디어 꿈에 원하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이 멎을 듯한 이 장관. 바로 신들의 땅, 히말라야의 진면목입니다. 대자연 히말라야의 이마 위에서 대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히말라야 신이 최초로 허락한 비행. 장거리 비행은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무한의 자유, 끝없는 비행. 히말라야 하늘길입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 장거리 비행. 한 모금의 물도 큰 힘이 됩니다. 시장기도 달래야 합니다. 금강산도 식구경 후무야 비행을 하죠. 이 사과 맛은 어떤 맛일까요? 아유, 양들 봐라. 히말라야의 깊숙한 속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하늘길.
아름다운 자연과 원형질의 순수. 그리고 가파른 사람살이가 속속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행 2시간째. 고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 서머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앞에 전혀 서머이 없습니다. 갑자기 상승 기류가 사라져버린 상황. 바로 이때 하늘의 지배자 독수리떼가 나타납니다. 혹시 비행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요? 상승 기류를 따라 날개짓 없이도 고도를 높이는 능력을 가진 독수리. 이들을 따라가면 상승 기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팀은 독수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독수리떼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비행팀. 그러자 거짓말처럼 고도가 높아집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안내자였던 것이죠. 지역마다 기름을 꽉꽉 채워서 오세요. 열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 5천 이상은 계속 찾고 와야 됩니다. 일단 지역소에 들리면 꽉꽉 기름을 채우세요. 기름을 꽉꽉 채우라는 말은 고도를 올리라는 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서머리 우리에게는 기름입니다. 정원아, 여기서 고도 조금만 올려서 가. 상승 기류를 채운 날개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비행 속도도 높아집니다. 다시 대원들이 스파이럴 기술을 구사합니다. 촬영 중인 패러글라이더와 함께 3개의 날개가 동시에 펼치는 스파이럴 비행. 대원들끼리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행팀이 펼치는 화려한 공중고개, 히말라야 하늘을 흔들어 놓습니다. 급격하게 고도를 낮춘 것은 착륙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거리 54km, 3시간 40분 비행. 이렇게 인도에서의 첫 장거리 비행이 무사히 끝이 납니다. 거기다 주실래요? 부장님. 가끔은 이렇게 단순해지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컵을 하나 넣어요. 이게 있는데. 야, 잘 끓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히말라야 비행의 흥분보다 라면 맛이 더 짜릿한가 봅니다. 야영지의 밤, 대원들의 화두는 오직 하나, 상승기류입니다. 비례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보통 한 2,600m씩 이렇게 튀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53km 정도 왔으니까 3,000만 튀어주면 가는 거는 좀. 우리가 편리한 고도가 한 3,000 정도만 튀어주면 뭐 한 100km 정도면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면 들어갈 것 같은. 내 생각엔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좀 아주 좋을 것 같아. 내일 내 생각에 한 3,500 내외로 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말라야의 잠 못 드는 밤, 내일 비행 조건에 대한 기대와 걱정 때문입니다. 아니, 합리적인 걸 찾는 거지.
히말라야 하늘길에서 자유를 찾는 대원들. 그들 잠자리 속의 자유는 어땠을까요? 박정원 대장은 매일매일 비행일지를 기록합니다. 이 꼼꼼한 기록. 단순한 정보를 넘어 인류 최초의 도전을 기록한 역사가 되겠죠. 기대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 상승기류의 효과입니다. 하늘의 안내자, 독수리도 날개를 펼쳤습니다. 비행을 위한 완벽한 조건. 구름이 빛나는 거는 그만큼 열이 왕성하다는 거고, 열이 왕성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아침부터 확 돌고 있는 게 두근두근합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완벽한 기상 조건. 2인승 텐던팀이 먼저 날아오릅니다. 부푸는가 싶던 날개, 갑자기 접히는군요. 히말라야 하늘의 변덕, 이런 식입니다. 다시 날개를 수습하고 바람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히말라야 바람 한 줄기를 훔쳐탑니다. 이륙하자마자 곧바로 상승하는 고도. 독수리까지 길 안내를 자청합니다. 독수리 날개와 인간 날개가 펼치는 히말라야 하늘의 조화. 참 아름답고 진귀한 동행입니다. 산사면을 타고 오르는 상승기류. 그 기류를 타고 날개가 가뿐히 산을 넘습니다. 오늘만큼은 히말라야의 신이 대원들의 비행을 흔쾌히 허락했나 봅니다. 완벽한 조건, 완벽한 비행. 독수리의 안내를 받는 단독 비행팀의 비상은 멀리 이어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2인승 텐덤팀은 사정이 다릅니다. 계곡으로 접어들면서 상승기류가 급격하게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고도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상태. 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불시착합니다. 좁은 계단발. 가파른 계곡, 불시착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땅에 닿자마자 어김없이 마을 주민들이 나타납니다. This village name is, do you know? We know English. No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No? 완전히 걸렸네요, 위에. 현지인과의 불통보다 더 시급한 난제, 날개의 상태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이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리 없죠. 직접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홍필표 대원.
마을 주민들이 날개 수습을 거들고 나섭니다. 높다란 나무 꼭대기. 어쩌면 비행보다 더 아찔할지도 모르겠군요. 현지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응원에 힘입어 간신히 날개를 내립니다. 촬영 감독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날개보다는 장비 쪽이겠지요. 오케이. 훼손된 글라이더. 현지인의 손을 빌어 간단하게 수리를 끝냅니다. 마을 주민들이 대원들의 장비를 대신 메고 오릅니다. 대원들은 이들이 가는 대로 무작정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노인들에게 대원들은 얼마 만에 만나는 외지인일까요? South Korea.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까요? Our friend, our member. Our friend. Yeah, 2 member gone. 2 falling down. 대화랬자 고작 목격담이 전부지만 웃음만은 넉넉합니다. 한편 단독 비행팀은 순항 중입니다. 해발 4,000여 미터. 추위와 맞바람 또한 대원이 맞서야 하는 상대. 손가락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날 비행 최고의 비행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형성된 상승 기류가 내내 단독 비행팀을 이끌었습니다. 상승 기류를 갈아타면서 단독 비행팀은 무수한 봉우리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 바기에서 우타르카시까지 최장 105km를 날았습니다. 대원들과 따로 떨어져 히말라야 어느 산골 마을에 내렸습니다. 히말라야의 맨 얼굴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히말라야 오지의 아이들. 오케이, 댄싱. 순수한 미소와 몸짓이 고맙기조차 합니다. 비탈진 산자락에 기댄 이들의 삶, 궁핍하기까지 한 이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유난히 야무진 절구질을 하는 여자아이. Lice? Lice? What's your name? Huh? What's your name? Sir, my name is Siwani. Sawali? Siwani. His name Sawali? Shiwali. 야무진 그 모습이 우리네 옛 누이를 닮아 있습니다. 잘하네, 시왈리. Where are you going? 제 키보다 훨씬 큰 절구공을 메고 가는 꼬마 장사. Where are you going? 나의 애증공세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눈치인데요. 때맞춰 구원군이 등장합니다. 그제서야 꼬마 장사의 얼굴도 밝아집니다.
히말라야 오지 마을, 고산 등반을 할 때는 만나기 어려웠던 이들.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따뜻한 이들을 보면서 다시 나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말라야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일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 보리가루로 만든 빵이 전부입니다. 맛있게 먹네. 미토차? 한동안 이 아이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 아이들의 웃음과 얼굴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It's good. Song. 호롱불 아래 히말라야 산골 아이들이 책을 펼칩니다. 녀석들이 꾸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비행팀이 훌쩍 날아간 길을 뒤쫓는 것은 지상팀의 숙명. 그러나 지상팀의 급한 마음을 히말라야 산길이 알아줄 리 없습니다. 비행팀 상황 어떠세요? 통신 두절은 일상. 비행팀이 단 4시간 만에 날아간 거리를 지상팀은 1박 2일이나 뒤쫓아가야 했습니다. 약 3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울트라카시에 도착했습니다. 약 거리는 직선 거리로 105km 정도 왔고요. 울트라카시 시민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기분 무지하게 좋네요. 반갑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무사히 끝내고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하명민 대원. Youngmin, there is one question to you. Some media person is here. They want to take your interview. Are you ready to give him the interview? Good. 현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승낙하는 화끈한 대한민국 사나이. In the print media and some is electronic media. 이거 오늘 일면 나온 게 있어. 다음날 지역신문 1면에 하명민 대원의 기사와 사진이 실렸습니다. 미치겠어 내가 지금. 그런데 이것이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러고 난기류 만나고 여기 와서 현지 경찰이 대원들을 쫓아온 것이죠. 이곳 국경지대에서의 비행은 불법이라는 현지 경찰의 주장. 결국 각서를 쓴 대원들에게 추방령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비행, 불법이라는 거고, 그 이전에 여기 우타르카시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다큐멘터리 서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서류를 어떻게 받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이게 그런 서류 조항 자체는 없는데 이 애들이 무조건 이런 데서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인간이 그은 경계선은 히말라야 설산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여기 있는 트리슐과 난다데비 이런 산들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죠. 가장 인도의 탑이라고 보면 되죠. 난다데비. 지척에 있는 인도 히말라야 최고의 명산 난다데비. 그러나 대원들은 날아갈 수 없습니다. 날고 싶죠. 절로 가서 뭐 다 날고 멋지게 그러고 오고 싶네요. 오케이. 지난 아쉬움. 박정원 대장이 인도와의 고별 인사를 준비합니다. Na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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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여기 있는 인도인들도 이제 보기가 좀 힘들겠군요. 자, 헬로. 신들의 땅 히말라야. 그러나 신과의 만남보다 히말라야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깊은 인상으로 남는 아름다운 인도 비행이었습니다. 나마스테 히말라야, 나마스테 인디아. 다시 만날 때까지.